김영란은 유치원 환영회 자리에서 전동민의 의심 가득한 시선을 피하고 노트북에 담긴 CCTV 화면을 숨기기 위해 경호원 본능으로 발동된 키스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유치원 선생님 부세미에 가면 아래 김영란의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위험한 공범의 서약과 같았습니다. 전동민은 갑작스러운 키스에 숨이 막혔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이미선 원장으로부터 부세미가 가짜이며 유치원 땅을 지켜주겠다는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엿듣고 그녀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왜 몸을 막 이렇게 하세요? 라는 그의 질문은 그녀의 행동을 단순히 호신술이 아닌 방어로 해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스 후 김영란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전동민은 이미 그녀의 뜨거운 밤을 목격한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경계 대상 1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개처럼 주변의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약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이돈의 경고처럼 전동민이 한번 꼭지가 돌면 무서운 인물이었지만 김영란의 필사적인 모습은 그의 정의감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란은 농막에서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동민이 자신에게 보인 흔들림과 곧바로 들이닥친 백혜지의 등장 때문이었죠. 김영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 계약 결혼을 택하고 복수를 위해 거짓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동민이라는 이 무창의 순수한 싱글데디에게 거짓 호의를 베풀고 심지어 기습적인 입맞춤으로 그의 감정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철저한 임무 수행과 흑수저 출신 김영란의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내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동민은 어제 일은 언급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농막 문 앞에 콩을 뺀 밥과 국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은 김영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전동민은 김영란을 따로 불러냅니다. 부세미 선생님. 아니, 김영란 씨. 어제 원장님께 유치원 땅 사준다고 한 약속 진심이죠? 김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에요. 저는 가성호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러려면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제 은신처이자 이미선 원장은 제 협력자죠. 전동민은 그녀의 냉철함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유치원의 주인을 바꿔주는 대가로 생존을 얻고 저는 유치원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무창마을과 제 아들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김영란은 전동민의 눈에서 순수한 정의감을 읽었고 그에게서 가성호 회장의 죽은 딸 예림을 지켜주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죠. 전동민 씨. 이로써 두 사람은 유치원 땅을 매개로 한 위험하고 복잡한 공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성호 저택에서는 백혜지가 김영란의 사진과 부세미의 이력서를 발견하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집사와 양철수가 건넨 1억 원의 배신 제안을 거절한 그녀는 이제 이 정보가 수억 원짜리 가치를 지닌 핵심 패임을 직감했습니다. 백혜지는 무창에 도착하자마자 김영란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영란을 향한 우정과 수억 원을 얻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영란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알아. 그 빌어먹을 가선영이랑 그 동생이 널 죽이려고 킬러까지 보낼 거라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가성호 회장님의 복수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김영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성호의 복수 계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돈 변호사 외에 없었거든요. 백혜진은 김영란에게 가선영 일가가 자신을 포섭하려 했다는 사실과 최 집사와 양철수가 그녀의 뒤를 밟고 있다는 정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나도 이 지긋지긋한 저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 나를 믿어줘, 영란아. 내가 내 조력자가 되어줄게.
가선영에게 붙는 것보다 가성호 회장님의 정당한 상속자인 내 옆에 서는 게 더 큰 그림이니까. 김영란은 경호원으로서의 직감으로 백혜지가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예측 불가한 변수임을 알았지만 사방이 적분인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줄 수 있는 백혜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백혜지에게 가성호 회장이 생전에 남겼던 비밀의 위치를 암시하는 단서를 전달하며 위험한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백혜지는 가선영에게는 정보를 흘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김영란의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선영이 전과자 가스라이팅 범인 프레임으로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며 결혼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동생 가선우는 김소영의 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선우는 경영 능력은 파멸적이지만 누나 가선영과 함께 가성호 회장이 재산을 강탈했다고 믿으며 아버지를 적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선우는 결국 김소영의 소재를 아는 다단계 출신 흥신소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선우는 김소영을 죽여달라고 의뢰하며 돈이 엄청 많으신가 보다 보고 싶다고 죽이고 싶을 만큼이라는 오해를 사게 되었죠. 흥신소 사장은 가선우에게 김소영이 현재 가성그룹 라면 공장에 취직해 이돈 변호사의 감시 하에 있다는 정보를 건넵니다. 이돈은 김소영에게 복권 1등 당첨자의 엄마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3개월 동안 그녀를 감시하는 위험한 거래를 했었거든요. 가선우는 곧바로 공장으로 쳐들어가 김소영을 찾아내고 그녀에게 거짓 돈을 미끼로 김영란의 위치를 알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복권 1등 당첨자가 된 딸의 돈을 잃을까 두려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선우는 결국 김소영을 납치하고 김영란에게 내 엄마를 살리고 싶다면 무창의 유치원 부지를 포기하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영란의 복수와 생존 미션은 이제 가장 소중하지 않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생모의 생명이 걸린 목숨을 건 덫으로 변모했습니다. 김영란은 전동민과 이미선 원장의 도움으로 무창 마을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기 하우스 주변과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고 S급 경호원 출신의 실력으로 마을 전체의 위험구역을 파악했습니다. 딸기 하우스. 가로등도 없고 누가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곳. 킬러는 분명 그곳으로 올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가선영과 가선우가 고용한 청부 살인업자가 무창군에 침투했습니다. 이 베테랑 킬러는 가성호 회장의 딸 예림을 죽였던 조직과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킬러는 부세미가 거주하는 농막 주변을 살피고 그녀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호신술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호원 기술을 가르치는 부세미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아니, 경호원. 킬러는 김영란이 호신술 수업을 명목으로 무창 유치원생들에게 악당 물리치기를 가르치는 장면을 보며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대와 맞서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영란은 호신술 수업을 통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마을 아이들을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킬러가 김영란을 제거하기 위해 딸기 하우스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전동민이 농약을 치기 위해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김영란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된 지금 가선우는 생모 김소영을 납치해 그녀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무창 마을에 도착한 킬러의 타겟은 이제 김영란뿐만이 아닙니다. 호의와 경계 사이에서 공범이 된 전동민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권총 김영란은 엄마의 생명과 3개월 생존 미션 중 무엇을 택할까요? 그리고 전동민은 킬러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죽이지 않으면 죽임당할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전면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연 부세미의 3개월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상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부세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